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송동일입니다. 청담 보자르 갤러리에 선생님 네. 작품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선생님 작품전이 8월 8일에서 9월 8일까지 네. 네,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선생님 작품이 너무 색감도 너무 이쁘고 그 마음을 올리는 듯한 그런 작품을 하세요. 근데 주제를 보면 프롬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데 그 폴 고갱의 그림을 보면 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네.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네. 생각이 나게끔 하더라고요. 네. 프롬이라고 지으신 그런 이유가 이런 본질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선생님은 어떻게 프롬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게 되셨어요? 일단 폴 고갱의 그림 제목을 말씀하시니까 뭐 약간 그런 맥락이긴 한데 네. 조금 폴 고갱의 입장에서는 어떤 흐름에서 흘러가는 그런 제목인 것 같고, 제 같은 경우는 프롬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규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네.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네. 약간 메시지 같은 느낌? 근데 예측할 수 없는, 근데 어느 날 문득 뭔가가 나한테 약간의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깨달음 같은 존재를 주거나 네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프롬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전 그림을 제가 사실은 사실적인 그림이나 네, 구상적 맞아요. 요소가 있는 네.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때는 형태가 있는 그림들이었고, 그 형태들의 나열을 통해서 이미 그림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국한됐기 때문에 조금 직관적으로 그 그림이 다가온 거죠. 근데 지금은 형태가 거의 없어지고 몇 가지의 바다에 대한 단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단서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무형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 또는 개인적으로 바란다면은 네. 그림을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또 네. 그런 요소로 프롬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셨군요. 네. 바다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바다에서 뭔가 생각을 잠기시는 듯한 그런 작품을 많이 그리셨는데 네. 자연 앞에서 사람은 나약해지고 또 진짜 숙연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선생님 작품에도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바다를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바다를 그리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첫 개인전으로 기준점을 했을 때 원래 21년째 바다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대학교 내내 인물을 그리다 보니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졸업하고 나서 인물을 그리면 먹고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풍경을 그려야 되는데 뭘 하지 하다가 이렇게 뭐 바람을 그리겠다고 뭐 수양 고들나무 흔들리는 곳을 찾아다니고, 가을에 갈대 바람이 불 때 네, 바람이 네, 불 때 네. 그곳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하다가 사실 너무 피로감이 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그런 네. 바람의 느낌이 아니었고, 그때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발달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직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시점에서 그 당시에는 작업의 소재를 다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다 스크랩하고 필요에 따라서 돌쳐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찍어놓은 걸 찾다가 우연히 흐린 날의 바다 풍경을 찍은 기억도 나지 않는 두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게 흑백으로 찍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흐린 날에 저기 먼 수평산 언저리에 날아가는 갈매기 한 마리를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네. 초점도 좀 맞지 않으니까 상당히 또 회화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갑자기 와닿았던 거죠. 오, 이거 좋다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사실적인 바다를 그리면서 피상적인 부분에 접근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서는 내가 왜 바다를 그리지라는 것들 의식을 한 거는 사실은 어쩌면 지금 바다를 그리면서 그걸 또 극명하게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작업들은 어쩌면 바다 속에 주어진 내용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조합이었던 거지, 결국은 나 밖의 이야기를 차용을 해가지고 나 밖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 작업할 때는 어느 날 바다를 갔을 때에 예전에 바다를 대하는 제가 아닌 걸 발견하죠. 네. 바닷가에 앉아있으면 전매 앞에 넘실거리는 파도도 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눈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지점에서 제가 이제 수평선에서 이제 멍을 때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근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좀 이렇게 여러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는 편인데 그 뇌과학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멍일 상태일 때 네. 자아를 발현한다고 합니다. 아, 네. 뇌 구조에서. 저는 그때 그런 수평선을 보면서 나 스스로 내면에서 일렁이는 많은 부여되는 시간들을 공유하게 되죠. 오롯이 나랑 나 자신과.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군요. 네, 이제 그 접점을 이제 수평선 이런 지점을 네. 두었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나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점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래서 바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쩌면 지금 이런 작업을 하면서 바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날 이렇게 바다를 보는데 뭐 일기예보에서 볼 때 태풍이 오거나 네. 아주 거센 파도가 불거나 험한 비가 쏟아지거나 하더라도 바다뿐만 아니라 뭐 지구 모든 전체가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나고 해도 결국 때로는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잠잠해지는 지구를 잠잠하게 만드는 게 뭐지? 그러면 지구를 보았을 때 중력인 거예요. 중력. 그러면은 우리도 나 한 네. 사람의 개인에게도 그 중력이란 것이 있는데 그럼 그게 뭐지? 그게 결국은 나 자신, 나도 모르는 나 속에 있는 우주와 나가 네. 연결된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느낌이 나가 드네요. 있는데 네. 내가 이 어마어마한 나를 네.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정리를 하면은 나의 코어가 만들어지고 네. 나의 중력이 만들어지면 오롯이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상상하고 기획하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네. 결국 나 속에 이미 있는데 왜 우리는 밖에서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바다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아마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시기 때 바다를 다시 보면서 나의 내면에서 많이 몰려오는 네. 그런 감정들을 일깨워줘서 지금 바다를 어쩌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많이들 바다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들 때 찾는 곳이 자연이고 또 그 중에 유독 바다를 많이 찾아요. 근데 그 바다에서 선생님은 본인의 자아의 정체성이라든지 방황하던 옛날 모습도 보일 거고 또 우주에 대한 그런 존재와 본질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바다를 모티브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보면 선생님 작품이 평면적이면서도 또 단색과 같은 느낌도 들면서 그래도 바다라고 읽혀지니까 그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현실과 또 비현실이 같이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모습이 선생님이 그리신 작품에 녹아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업하시면서 힘드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뭐 특별하게 힘든 거는 없다고 말하면 좀 네. 그렇지만 뭐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든 것들이 이런 있는 말씀을 거고. 해드렸냐면 네. 전에는 보면 선생님 작품이 저 예전 작품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바닷속에 빙하가 있고 네. 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런 작품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평면적인 작품으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전의 그림들은 약간 초현실적 형식을 가지면서 한 2007년, 6년부터 한 11년, 12년 언저리까지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림을 쓰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스스로가 새로운 그림을 부여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뭐 전시가 많아서 바빠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던 부분도 있었고, 모든 일이란 게 자기가 하면서 즐겁고 동기부여가 잘 되면 가장 행복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아는데, 더더욱 이 약간 특수적인 직업이 예술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더더욱 그런 영감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맞아요. 분들이라면 그런 동기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날고는 싶은데 날지 못하는 새가 돼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그런 부분을
그런 갈등들은 작가들이 대부분 많이 갈등하고 네, 있을 것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시점에 그 지점에서 그런 고민을 했던 거고 스스로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너무 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마지막 개인전을 오픈하는 아침에 이제 아내에게 이제 언제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쉰다고 합니다. 진짜 막연히 한 5년 정도를 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해방감이라고 들었다고 생각을 네. 했지만은 의외로 뭔가 찝찝한 해방감? 몸은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내가 머릿속에는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쉬는 초기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중기 2년 정도 지나고 나니 이게 저는 못 느꼈겠지만 뭔가 그런 민감 요소들이 뭐 가족들이 느끼거나 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변 사람들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랬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뭐 당뇨가 좀 심각하게 오게 되고 그때 나이가 이제 40 초반이었으니까 우리가 인생의 물리적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8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40이라는 나이가 오니 내 생의 끝이 소실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상당히 직관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그 많은 질문들 그리고 40대가 되니 뭔가 좀 여성화가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여성화가 되는 현상 뭐 자주 눈물 흘리고 근데 그런 기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네. 나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어서 눈물을 또 흘리네.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일단 나를 위로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하기 시작하죠. 뭐 그게 이제 한 7, 8년 정도 되나? 그러셨어요. 뭐 이런 작업 초기에 작업들도 있고 뭐 조금 파생되어서 나오는 뭐 파도가 밀리는 그림도 있고 이렇게 파생돼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네, 행복합니다. 그림을 또 다시 시작하시면서 스스로도 치유하고 네. 또 힐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들 작품하실 때 작품은 어떤 결핍과 번뇌에서 또 네. 고독 속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창작의 고통을 지나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또 네. 우리 작가님께서도 걸어오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나 잘 바꾸셨고 네. 잘 성장하시고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네. 그동안의 그런 방황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는 좀 나르실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열심히 날려고 포덕거리다 보면 네. 또 깃털이 자라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더 좋은 작업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예술가 이전에 뭐 직업이 예술가인 거지 그냥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나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냐 어떤 인간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내 손끝에서 나오는 행위가 네. 결국 그게 그림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정리해서 네. 손끝으로 잘 정리한 그림이 나오면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나. 맞아요. 그냥 네, 그림은 생각이. 진짜 선생님의 마음과 그런 생각이 손끝으로 전해져서 캠퍼스에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이 전시장에 걸렸을 적에 선생님은 할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관객의 몫이지.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조금 예전이랑 조금 바뀐 패턴이 있다면 그림이 한 점이 완성이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의도했던 것들 그리고 얘가 나한테 그림이 나한테 주는 그런 감정들이 그리고 내가 작업할 때 의도했던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해질까라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스스로가 실패했던 그림들도 있지만은 당연히 그건 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날 반기고 나한테 좋은 감정의 기분을 주는 그림들을 보면 되게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1차적으로 만족하는 그림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면은 제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쵸. 편안하고 나름의 이제 자신감, 뭐 약간 우쭐함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당당함 이런 것도 생겨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뿌듯함이 있죠. 네, 뿌듯함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시가 다가오면 갑자기 막 모든 작가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작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다가오면 갑자기 후다닥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면은 항상 시간이 쫓겨서 네. 동기부여고 뭐고 내용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구성만 맞춰서 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전시들은 항상 그 전시장에 있으면 사람은 악행한 전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스로가 가장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쵸. 예, 예. 네. 이제 뭐 그런 기분이 들고 싶지도 않고 또 이제는 나이도 조금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네.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작가는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활동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작업 하나하나에 상당히 뭐 많은 고민도 하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는 젊으신 작가님이신데 고수의 향기가 네? 납니다. 선생님 작품을 보면 바다를 그리실 때 보면 이렇게 특히 바다와 그 수평선의 그 접점이 되는 순간 그리고 또 일몰과 일출의 그 시간이 있거든요. 가장 아름답고 진짜 매직아워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그 순간을 잘 포착하셔서 꼭 바다를 가지 않아도 선생님 작품 보고 있으면 왠지 숙연해지고 또 그 너머에 뭔가가 있는 듯한 네. 그런 착각도 들고 자꾸 본인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본인의 비전이라든지 목표하신 바가 있으세요? 어쩌면 지난 시간들 다시 보면은 제가 이런 작업할 거라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게 어느 날 물떡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다시 왔던 것 같고 우리 그 퍼즐놀이 있잖아요. 네. 퍼즐놀이 그게 피스가 많을수록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처음에 피스를 들었을 때 어디에 놓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 많은 피스를 많은 시간들을 소요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피스를 딱 놓았을 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 피스의 마지막 하나를 들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피스 하나를 놓았을 때 우연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 근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든 의식 있게 작용하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의식이 더 많다고 보는데 네네. 우리가 이 무의식 자체가 일단 의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마지막 피스 하나를 본인이 놓았을 때 이거는 우연적으로 잘 됐어 라고 우연적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를 찾았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나는 어떤 흐름에 나의 생각의 흐름에서 왔던 거고 나의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나간 시간 다시 돌이켜보면은 조금씩 형식은 달랐지만은 공통된 형식들은 네, 다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공통된 기법들은 또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걸러서 나온 것들이 가장 나다운 형식이 되었던 거고 아마 차후에 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고심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네, 흘러가면서 좀 인위적이지 않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조금 덜 이질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감정이입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든 무엇이든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게 상당히 추상적이긴 한데 가장 인간답다는 말을 하지만은 그 인간답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조금 더 먹거나 조금 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마 본능적으로 감지할 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나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한 행동들이 네. 좋은 행동이었어 이런 네. 거.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맞아요. 자기가 가장 네. 느낀다고 네. 생각합니다. 작품은 진짜 미술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세에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후세가 알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좋은 작가로 작가님께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백기를 가지고 쉴 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 저 이름을 불러줄 때 네.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럼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인식한다는 거, 기억하고 네, 있다는 네, 거기 네,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 후세 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림이 남아 있더라도 그게 뭐 투자 기념이 되든 어떤 의미 있는 가치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좀 그냥 그림이 네.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네. 그거고 그리고 그런 생명력이
제가 없어도 그림 한 점 한 점들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림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아주 환상적인 네. 꿈을 꿔봅니다. 우주 속에서 또 대자연 속에서 또 바닷가 앞에서 숙연해지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본인의 가치와 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네.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선생님도 그런 작품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거만할 수도 있고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10대, 20대 이런 나이에 부모님들이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그게 맞다고 인정해 되는 부분도 있듯이 어떤 요즘의 문화의 트렌드가 네. 너무 빨리 바뀌고 빨리 있으니 바뀌면서도 자극적인 걸 원하죠. 바뀌고 있으니 네. 이 짧은 세대 간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서로의 소통의 부재가 많아지고 소통의 부재가 많아지면은 단절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의 교류도 그들의 언어말, 그들의 세대만이 써야만이 언어들이 소통이 되는 거고 그것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같은 공간에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렇죠. 네네. 근데 워낙 시각적인 요소에 많이 노출되는 요즘 세상들이 결국은 시각적인 현란함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반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은 그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나무처럼 자기 스스로의 다리를 땅에 묻어버리고 우두커니 서서 눈도 가리고 뭐 후각과 청각만 가지고 가만히 서서 세상의 어떤 자연의 느낌들을 느껴보고 하면 눈 뜨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시각적인 비주얼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들이 오랫동안 다리를 땅에 묻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재조합해서 눈을 감고 다리를 멈추고 이렇게 느끼다 보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세상을 보는 자기 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디지털 시대에 좀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이거나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 너무 현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럴 때 바다 가서 수평산 좀 보시고 산에 가서 먼 산 좀 보시고 뭐 물멍을 하시든지 불멍을 하시든지 요즘 캠핑 문화가 네. 좋은 이유가 어쩌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요즘 네. 불멍들 하던데 선생님 네. 바다멍인가 이거는? 저는 수평선 뭐 수평선. 네. 그래서 멀리 그 바다까지 가시기 힘들다면 선생님 작품 앞에서 아유. 선생님 작품 바라보면서 뭔가 마음의 치유야 또 본인의 자아도 좀 찾고 그런 시간을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조금 부연 설명 짧게 드리자면은 그 인문학이라는 말, 네. 힐링이라는 단어 이런 키워드가 네. 사실 한 10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네. 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역으로 말하면 뭐겠냐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거나 네, 뭔가 맞아요. 어긋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학문이나 이런 맞아요. 단어들이 네. 이제 키워드로 떠오르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시작점을 어디에서 다시 찾아야 되는지 한 번쯤은 우리들 개개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마음에 와닿고 좋은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요즘 뭐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진짜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다들 뭐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마음도 네. 복잡하고. 근데 선생님 작품을 보면 편안해지고 네. 그리고 이 단순한 구도와 또 풍부한 색감에서 뭔가 마음에 위로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어쩌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위로받고 싶어 나도. 네. 선생님 스스로 셀프 치료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또 힐링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